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6월 모의평가 31번부터 34번까지 자, 세트 지문, 현대시 세트 지문이죠. 자, 이거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요, 가작품은 EBS 수능 특강에서 연계된 이기철의 청산행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나 작품은 선생님도 처음 본 작품이에요.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이라고 하는 현대시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막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에 입각해서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시 31번부터 33번까지 4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현대시의 마지막 보기 딸린 지문은 무조건 정답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랭킹에 들어갔는데요. 정답률 낮은 랭킹에. 자, 어려운 문제죠. 34번 문제. 자, 보기를 잘 입각해서 보면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34번 보기를 먼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단 첫 문장에서는 자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자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연과 절대자는 안식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세계를 규정하는 준거, 네, 기준과 근거란 뜻이에요. 기준과, 준자가 잘 안 보이나요? 다시 쓸게요. 기준과 근거입니다. 안식도 주고 기준과 근거다. 자, 그리고 가가 나옵니다. 가를 보고 가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를 보고 나를 해석해야 될 텐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일단 세속의 일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지금 빨간색인 자연은 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점점 동화되는 과정. 그러면 세모에서 자연으로 왔다. 그럼 고전시가 같죠, 그죠? 속세에서 자연으로 와서 동화가 되다.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나도 읽어보면 나는 이제 절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는 준거였잖아요, 그죠? 기준과 근거였죠. 그런데 이제 요 관계를 회의합니다. 의심을 품는 거죠. 의심을 품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 예전에는 절대자가 준거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다면, 기준하고 기초하고 같은 말인 거죠.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초로 인식하겠다. 그럼 이제 종교를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3번 선지예요. 절대자를 회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서 살겠다 라고 했고,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겠다, 사실에 기초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하겠다니까 얽매이지 않겠다가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보기를 보면 답의 근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가를 먼저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가는 이기철의 청산행이니까 제목을 봐도 이제 청산으로 가겠다, 청산으로 고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되는 거지. 그러면 자연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이제 보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서도 속세를 세속의 일상을 떠나서 이제 자연으로 가는 화자가 자연에 점점 동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구조 한번 봅시다.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그럼 이제 어디서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당연히 세속에서 자연으로 떠나는데 나 미련 없어 이런 얘기죠. 미련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련 없고 그냥 자연으로 갈 거야. 이제 며칠째 청산에 와서 발을 풀었다고 돼 있으니까 밖에 뭐 공사를 하는지 소음이 좀 들리네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흐리던 산길이, 그럼 예전에는 잘 안 보였었는데 지금 너무 잘 보인다. 그럼 이제 동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수리 열매, 산에 있는 거잖아요. 열매를 주우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인가는 이제 세속이잖아요. 그리고 세속에 미련 없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미련 있네요. 뒤돌아보잖아요. 내려다보잖아요. 그리고 편지를 쓰다 말았다 했으니까 아유 더 써야 되는데 하고 세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칫솔을 생각한다는 건 세속을 생각하는 겁니다. 남쪽 방향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그 다음에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자, 그러면 요거 보니까 산으로 가다가 길도 좀 놓치고 여울물에서 좀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랬었나 봐요. 그리고는 산 아래 이제 까치들이 몰려와 그 다음에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조금은 순결해지니까 좋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봤던 미련, 세속에 30번 다져주고 30번 보게 했던 관습들, 세속에 있던 관습들, 습관들이죠. 뭐 선생님도 금년을 해야지 하고 30번 다져주고 또 30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속에 이런 습관들,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그러면 여러분 연기가 가늘게 흩어지는 거니까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이라고 하면은 생계와 관련해서 좀 연기가 막 팍팍 나는 게 아니라 조금 나는 거니까 가난한 생계의 힘든 과정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죠. 생목 울타리엔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그러면 생목은 살아있는 나무가 되고 거미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돌들과 함께 누워, 그러면 동화가 되는 거죠. 실로 이 세상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그러면 세상은 세속이고 알아보지 않은 것들은 이제 자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잠들고 싶다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는 화자가 나인데 대상은 자연이라고 봐도 되고 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상황은 화자가 세속을 떠나서 청산으로 간다 이렇게 등산을 하는 거죠. 심리는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소망을 얘기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표현상 특징 간단하게 볼게요. 굉장히 고백적입니다. 고백적 어조.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건네는 어투는 말투는 아닙니다. 손은 들고 건너갈 미련은 없다 라고 했는데 요 다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결 어미가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라임, 그러니까 가군을 사용했다,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며칠째 청산에 와서 발을 푸니 라고 이제 흐리던 산길이 보인다, 이것도 다 있네요. 현재형이니까 현재법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보인다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입니다. 시각적 심상.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둔 편지와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가 길을 놓치고. 이거는 이제 공간의 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때까치가 몰려와 길 가운데 순결해진다. 이렇게 현재법이 있고요. 길을 가다가 돌아봤던 30번 다져주고
30번 포기했던 이건 대구법도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그러니까 직유법도 사용됐습니다. 가늘게 흩어지는 뭐 시각적 심상이고요.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그 다음에 생목 울타리의 들거미줄, 이것도 시각적이네요. 맨살 비비는 돌들과, 돌을 맨살 비빈다고 했으니까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겠죠. 함께 누워 세상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하고 역시 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31번 문제입니다. 1번 선지에서는 그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뭐 이런 얘기겠죠.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그리고 화자의 심리는 고 싶다, 잠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1번 확인할 수 있고요. 대상을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공간 이동에 따라 공간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포착된 사물이 이제 여울물 같은 것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순결해진다, 때같이 뭐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3번은 화자를 거듭 명시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가 명시가 나인데요, 막 거듭 명시가 됐다, 이게 보니까 나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있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명시가 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네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달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를 투영해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겠죠. 왜냐하면 이 보기에서 자연물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생목이라든지 돌들이라든지 때까치라든지 여울물, 이런 게 자연물이 됩니다. 그리고 정서를 투영해서 친밀감이라는 거는 뭐 돌들과 함께, 그죠? 돌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그래서 가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1번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소거한 건 없습니다. 32번 갈게요. A가 관습들입니다. 관습들, 자기 과거의 세속의 일상의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봤다는 측면에서 미련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이 돼서, 아니 산에 갔다가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운 게 아니라 미련 없다고 했으니까 뭐 그리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리고 미련 정도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그 서쪽 마을과 관련하여 피안에 대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피안 여러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안이라는 단어는 낱말 뜻으로는 저세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저승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향 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부처가 깨달았다는 깨달음의 경지, 열반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 마을을 지향했는데 피안을 왜 지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3번 소거했습니다, 여러분. 4번은 30번 다져주고 30번 포기했던 내면의 갈등,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5번을 보면 내려다보아는 자기연민이다, 내가 스스로 불쌍하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A를 가지고 3개를 소거했습니다. 홀수 번호 135번 선지 소거했고요. 33번 보겠습니다. 33번의 기억을 보면 흐리던, 그럼 잘 안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저녁 연기가 가늘게 흩어지죠. 그럼 저녁 연기는 한 가정의 양식의 고민의 양식,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비비는 돌들입니다. 그러면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부대끼는, 돌들이 서로 부대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라고 했는데, 세파가 여러분 세상의 파도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파도. 그러면 이게 어떤 삶의 시련 이런 뜻입니다. 삶에 불어닥친 시련 뭐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돌들과 함께 누워라고 했고 이것들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돌들은 자연으로서 세상과 한 번도 알아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돌들과 함께지 돌들끼리 부대낀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병을 알아보지 않은 순수한 것들과 함께, 그러면 돌들과 함께,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위아래가 같은 등치로 시켜버리면 세파에 시달리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왜냐면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은 정답은 찾았지만요, 여러분 그 1번에 보면은 편지 구절과 칫솔을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잖아요. 그러면 동화되지 못하는 심리다. 미련 가지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을 푸는데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점점 동화되고 친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울물하고 때까치들이 요거는 자연에 들어와서 화자가 심리가 투사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투사되어 있냐면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때까치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순결해 주죠. 그럼 여울물은 내가 허우적거린다는 거는 내가 과거에 방황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심리로 표현하는 거다. 5번 선지는 세상 알아보지 않는 들과 함께, 그럼 자연과 함께 잠들고 싶다고 했으니까 맞는 구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보기로 다시 해볼게요. 보기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좀 전에 선생님이랑 보기를 봤던 거 나와볼게요. 예전에는 자신과 세계 인식의 중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의심을 품고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를 인식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교를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보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세상의 중고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했어요. 의심을 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겠다. 이게 자신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과 관습이라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이제 자신이 근거가 되죠. 예전에는 절대자가 중거였다면 절대자가 중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중거, 근거, 기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차를 앞에 놓고 고즈넉한 고요하고 아늑한이라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아늑한 저녁에 홀로 차를 마셔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이것은 다만 사실일 뿐, 사실이라고 얘기했네요. 차의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과 같이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사실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는 절대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어여삐 가꾼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은 절대자, 그동안 절대자를 기준으로 봤었는데 모든 자연, 세상, 자신의 인식에 준 거는 이제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실 차를 마시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달갑고, 이 스스로라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 이것은 사실이고 관습이다. 그리고 고요하고 아늑한 관습이다. 사실과 관습이라는 제목답게 사실 관습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물일 뿐. 앞으로 남은, 그러니까 이 물을 이제 자연물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남은 10년을 더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 이게 신의 섭리와 관련 없다 이런 얘기죠. 내가 수명을 사는 건 생명체가 수명을 다했을 때 소멸하는 것이지 신이 수명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천국이나 극락 천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에게는 나는 나일 뿐,
그러니까 자신이 중구가 되는 거죠. 차를 마시는 나일 뿐.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없이 차를 마시는 사실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 기준으로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해결 못했던 선지들 해결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해결했었고요. 2번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의식. 그러면 이 한정하는 어휘 한정하는 어휘들은 여기 보면은 모실 뿐이라죠. 모실 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강조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맞습니다. 3번 해볼게요. 가는 공간이동 공간이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공간이동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는 맞고 나와 달리도 맞고요. 나는 화자를 거듭 명시했나요? 여러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나에게는 나는 나일 뿐, 내가 아는, 이런 식으로 나라고 하는 화자를 거듭 명시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그럼 답이 없나요? 5번 한번 볼까요? 가는 자연물의 정서를 투영해서 친밀감. 이 시는 여러분 절대자와의 회의를 드러내는 작품이지 자연물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2번 볼게요. 홀로라고 하는 홀로 차를 마신다고 할 때 아닌데 B가 뭐야? B가 관습이네요. 관습은 차를 마시는 습관을 말하는 거죠. 홀로라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을 말한다. 이 왕따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이제 혼자 종교를 버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냥 자신이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평화롭게 아늑하게. 자, 4번 볼까요? 고즈넉한 상황에서 마시는 차를 마시죠. 그러면 담담한 사실이라는 거는 내면의 평정함, 고요하고 아늑함이란 뜻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우리 옳은 거 찾으니까 답을 4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33번 문제. 답은 찾았는데 리을 볼게요. 이 스스로라고 하는 부분은 차를 마시는 것은 스스로니까 내가 좋아해서 마치는 주체적 행위다. 이제 신이 결정한 거 아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예전과 인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4번 문제요. 34번 문제는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아는. 그러면 경험적 사실을 나와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 이렇게 해줘. 여러분 아마 좀 낚시로 낚이는 게 유일한이라는 좀 극단적인 말 때문에 좀 혼동됐을 수도 있겠어요. 로만 이런 것들이 혼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뉘앙스 때문에 틀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해결했고요. 4번 볼게요.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누구에 의한, 이게 절대자를 말하는 거죠. 절대자가 지시해서 참새가 야, 너 땅에 떨어져. 그래서 참새가 찍찍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자의 회의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물은 물일 뿐 그 경험적 사실에 입각해서 대상을 인식하겠다. 만 때문에 좀 어색한 같은 말이 그죠? 그 유일한 근거 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 근거가 같은 말인데 요거는 뭐 뉘앙스 때문에 여러분이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거는 보기를 가지고 현실에 얽매이겠다가 아니라 현실에 입각하겠다. 사실에 입각하겠다. 이렇게 봐서 답을 3번으로 골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여러분의 푸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시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입장에 따라. 아마 수천 갈래의 많은 평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그 평론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자기 멋대로 뇌피셜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기 때문에 보기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증거를 가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에 근거하겠다? 그러면 현실에 입각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종교는 아무래도 환상이나 만든 관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상, 관념, 종교
그리고 추상적, 이게 반대말이 현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추상을 버리고 절대자를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사실에 입각하겠다, 현실에 입각하겠다. 그래서 현실에 입각하겠다. 현실에 얽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현실에 얽매이겠다. 현실을 잘 바라보겠다. 자신을 근거로. 그래서 얽매이지 않겠다. 틀린 것입니다. 자, 보기를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9월하고 수능에서도 EBS를 반영할 겁니다. 수능 완성도 나왔기 때문에 수능 완성, 수능 특강 풀어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시는 그대로 나오잖아요. 하나가 그대로 나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뭐 소설처럼 중간에 잘라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시간을 절약하는 유일한 방법이 EBS일 것이다 라고 선생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를 반복해서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계속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강의는 선생님이 찍어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